자, 이분은 정치권의 뉴스메이커들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다른 뉴스메이커인 한동훈 장관에 관해서 언급한 게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만 공적인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지금 커리어에서 정치를 하는 방향 말고는 총리를 가는 방향이 있을 텐데 총리는 국회 인준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적 커리어를 계속 쌓을 거라면 이번 총선에 무조건 뛰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는다면 4년 뒤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했어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 천사 같은 존재다. 한 장관의 스타성, 엘리트성, 매너 등은 군계 일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천사는 또 날개가 달려 있기도 한데 사람과 완전히 다르죠. 자, 이게 왜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속내가 뭘까요? 정국희 교수님.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죠, 이준석은. 근데 본인이 이제 국힘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야 내가 배지라도 한번 달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걸 보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씩씩하고 용감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 표현의 방법상에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게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국힘의 이 시니어들 중에서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하여튼 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받아들여야 될 문제 같은데 갑자기 한동훈 법무장관을 거론하고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이 방송 이전에 조금 전에도 한번 그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젊은 주자로는 난데 한동훈이 뜬단 말이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지역구까지 찍어줬어요. 한동훈 나오는 거 좋은데 강남 이런 데 나가지 말고 저 양천하고 뭐 어디 저 험지를 좀 찍어줬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와서 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이렇게 가다가 어제는 갑자기 뭐 천사 같은 존재, 스타성, 엘리트성, 뭐 매너 등 군계 일학이다 그랬는데 약간 이준석답지 않았다. 이거는 결국은 내가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지만 각 세우는 거는 그 별개로 또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우리 한동훈 장관하고 내가 또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국힘에서 또 이런 살아남을 이미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표현을 또 때로 메시지 잘 내는데 요건 조금 저는 잘못 본 게 아닌가. 한동훈 장관이 한 2, 3개월 전만 해도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국회 답변에서 너무나 대바라지고 바로 맞받아치고 하는 이런 그 습관이 들다 보니까 중도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 지지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제가 아는 보수 진영 사람에도 한동훈이는 말을 좀 고쳐야 되겠어. 바로 맞받아치고 그게 행정부의 장관이 아니고 무슨 저 윤석열 정부의 홍위병처럼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지지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 뭐 지도자 차기 지도자 12%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아스팔트 극우 보수 세력들이 한동훈 장관을 좋아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바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꽂히면은 이 아스팔트 보수 세력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도 아주 그 균형감 있는 보수 우파 세력 중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모르고 한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정치인은 이제 말이 무기인데 김두 소장님 뭔가 좀 무슨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이준석답고요. 저는 양수겸장을 한 거라고 봅니다. 양수겸장. 그러니까 뭐냐면 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 즉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당이 사는 길을 제시해보고 싶고 또 한동훈이란 어떤 이런 그 재료를 다음 총선에서 잘 써야 한다. 그래야 승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펼치면서 또 한편은 이제 견제 심리가 있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잘 나간다면 너 용감하게 한번 해봐. 급장이처럼 뒤에 숨거나 품 안에 어릿광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받칠 때만 당신이 빛나는 거야. 너 홀로 설 때가 됐어. 과연 용감하게 쓸 수 있는지 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두 가지의 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크려면 누구나
정치평론가에서 이야기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자기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못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이준석 전 대표답게 이 부분을 양수겸장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천 부대변인.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인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추켜 세운 적은 본 적이 없죠. 거의 처음 같은데요. 좀 귀를 의심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냉정한 평가를 했고 그의 뭐 특별히 보수 시정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함의는 미래 세력, 그러니까 한동훈과 미래에 우리 당, 우리 진영을 두고 경쟁할 사람은 나다. 우리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지금 나와라. 그런 뭐 걱정 반 뭐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전제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한다는 전제예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못할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도 총선 이후에는 총리를 인준을 못 받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전제부터 깔고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왜 국민의힘 총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여기서 전제가 다른 일반적인 국회의원보다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비교를 하는 게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 나와서 정부 여당 비판도 좀 하고 잘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뭐 이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뭐 한동훈 장관이 할지는 미지수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총선 패배를 너무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고 결국 한동훈 장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정치에 아주 특화된 정치 기계 인간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네. 글쎄요. 이제 뭐 그런 점이 있죠.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평가는 약간 반어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반어법.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특유의 이 화법이 있는데요. 뭔가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거를 역설적으로 띄웁니다. 네,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전망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은 박살나는 총선이에요. 예. 그 박살나는 총선에라도 안 나오면 당신은 4년 뒤에는 더 기회가 없다. 나와라. 나오되 험지에 가서 뭔가 성과를 안고 돌아와야 그 다음 정치가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은 죽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약간 행간이 보이고 최근에 이제 안철수 그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뭐 그 유세 도중에 안철수 의원의 그 욕설 제가 옮기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갑론을박하고 한쪽에서는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 운동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좀 볼썽사납죠.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변명이 이상해요. 사실 누가 봐도 그건 욕설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본인한테 욕한 사람의 말을 농담으로 되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전체 맥락을 다 아는 본인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아니 미디어에서 그걸 그렇게 순순히 안철수 식의 유머였다고 써줍니까? 유세차에서 욕설한 걸로 도배가 되죠, 당연히. 빌미를 준 건데 그냥 뭐 그러고 넘어가면 될 일을 무슨 이걸 가지고 응석바지 이준석을 제명한다, 가짜 뉴스로 나를 음해했다. 이게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간혹 보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갑철수입니까?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심리 상태에 온 게 아닌가 싶고 여기다 좌표를 여기다 찍어라, 여기다 돌을 던져라 이러고 있는데 당내 호응이 없어요. 예. 자기만 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당내에서도 좀 싸늘하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그럴 때냐. 적당히 좀 자중해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하니만 못한 싸움을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건 게 아닌가 싶어요.